경찰의 입장을 좀 더 주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했던 양평군 공무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금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물론 강압수사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검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치검찰처럼 표적을 정해놓고 표적 수사를 하거나 또는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은 진실만 밝혀내면 되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 그렇게는 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생적으로 민주당들끼리만 임명한 거예요. 셋 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래 놨었을 때 결과는 역시 무리하고 지지층에 잘 보이고 정권에 잘 보이는 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고 자기 다음 자리 고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인의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경찰의 행동들이 유족의 입장과 반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요. 유찬보 위원장님. 물론 뭐 일부 유서를 유족들은 보긴 봤는데 그걸 확보하고도 지금 뭐 여러 정치적 공방이 있으면 전체적이라고 다 전면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사실은 정치권의 공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망인이 이제 발견된 경위를 보면은 망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출근 안 해서 동료가 가보니까 예. 이제 그런 상태였다.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변사로 처리가 되는 거고 변사의 경우에는 검안, 검시 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 부분은 아마 검찰과 경찰이 부검을 결정한 부분은 저희는 잘잘못에 대해서 정치권이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그만큼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부검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제 검증영장을 발부했을 것 같고 예. 또한 유서 부분도 경찰 관련 규칙에 보면 저런 식의 유서가 나오게 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끔 돼 있어요. 필적 감정 등을 통해서. 그래서 저 부분도 필적 감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판단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 저 유서에 대해서 유족한테 뭐 사본이라도 일정 부분을 주지 않는 것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부검 이후에 해당 신체를 넘겨받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 유서에는 유언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처리 방향에 대해서 가족한테 당부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사본이라도 당연히 가족들한테 줘야 된다. 저걸 증거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마치 뭐 환부해라, 과환부해라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수사기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검사 빠진 경찰팀이 조사한 거 아니냐? 조사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판사 출신 특검보, 비검찰 출신 변호인 2명, 파견 경찰 12명, 수사팀 9개 중에 검사 없는 유일한 팀이 이 조사를 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성춘 부장님. 네. 강압 수사했다? 회유 강압 진술서 의미 작성했다. 심야 조사도 했다. 동의 없이 조사했다. 검사 없는 수사팀, 인권보호관 역할 검사가 없었다. 유서도 공개하지 않는다. 유서 안 보여줬다. 되레 지금 이 수사의 논란도 논란이고 고인이 된 이후의 여러 파장들에 대해서도 좀 더 미온적이다는 평가들이 좀 있어서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수사팀 구성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9개 수사팀 중에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만 검사가 없었다. 경찰로만 구성됐다. 경찰 플러스 비법조인 그러니까 법조인, 비검사 출신 법조인으로만 구성됐다. 이것들을 지적하시는 건데 저는 글쎄요. 강압 수사에 대한 이런 것들 지금 약간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주어와 상관없이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관없이 그런 수사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 경찰에게 권한을 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전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수사팀 9개 중 왜 이 팀만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경찰 파견되어 있는 그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경찰이 양평 경찰서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의혹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자체가 워낙 많은 의혹을 다루고 있고 수사팀에 이런 수사 역량에 이런 제한되어 있는 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담당하는 것, 경찰이 수사를 리드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겠죠. 다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너무 이거에 대해서 각종 의혹들이 있는데 너무
답변하는 거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거에서는 좀 경찰이 그리고 특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전 다른 것 다 차치하더라도 유서를 지금 유족들에게 빨리 전달하지 않는 것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예. 사본이라도 빨리 전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저는 이 사건의 이 향후 절차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달라, 좀 더 진상조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유서를 공개해달라 이 모든 결정권은 전 유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일단 유가족에게 빨리 사본이 전달돼서 그 유가족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명순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그 논란거리는 일단 있고요.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특검도 오후에 입장을 내서 모든 수사 방식을 상황을 재점검할 테고 검찰에 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할 텐데 당사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조사 CCTV가 없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었더라고요. 지금 이게 왜 이제 수사팀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나 하면 예. 사실은 이제 이 수사팀이라는 게 모든 어떤 수사팀도 마찬가지지만 레드팀이 있어야 됩니다. 즉 수사에 대한 방향성과 그다음에 수사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옛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경찰 당시에 치안본부가 그 일을 했는데 결국 이제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로 이 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수사팀 일선 이 취조한 팀들이 전부 다 경찰 출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수사팀 구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의 이 유서나 메모를 보면 지금 뭐 강압, 압박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즉 망인이 이런 자기의 어떤 목숨까지 걸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들 이거를 저는 쉽게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CCTV도 없다는 부분들, 더군다나 심야조사 같은 경우는 요즘 웬만한 심야조사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에 따른 변호인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하겠다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조사할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예.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심야조사가 구두로 됐다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특검이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너무나 이분에게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특검 내부의 감찰 정도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제3의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에 대한 공세,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국회 사무처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평 공무원의 분향소를 국회 내에 설치하고 조문했습니다. 일동 묵념. 국회 내에 분향소 설치하는 것을 임의로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당의 정당 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향소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에서도 강제로 철거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내에 분향소도 설치하고 조문했다.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거다. 강선필 대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이제 당연히 양평 공무원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민주당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칫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사무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다가 저렇게 이제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받기 딱 좋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이태원 참사 때라든지 오송 참사 때라든지 많은 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국회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의를 표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칫 이것을 특검을 공격하는 정치적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분향소도 설치됐고 야당이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도 오늘 애도의 뜻을 밝힌 이 양평 공무원 사건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예. 광화문 랜드마크가 될 이 웅장한 룩스 저희
대형 전광판 사이즈의 화려함이 세계에 빛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요새 엘리베이터 타기도 무섭다. 아까 아래층 사람이 갑자기 흉기 난동.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예. 캄보디아 당분간 여행 금지라고 하셨고요. 증인도 아닌데 참고인으로 대법원장을 왜 부른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삼권 분립, 타법부 독립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역시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이슈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